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이혼은 한 번 이상, 아니 수십 번 이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아직 이혼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심하게 고민하고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니까 결혼 상대, 직업, 경제력, 집안 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근래 젊은이들, 심지어 남자들도 상대의 경제력, 직업 등 모든 걸 다 따져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혼자에서 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각자였던 두 사람이 합쳐져서 아이도 낳고 양쪽 집안도 결합되고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세세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아이 양육, 집안 살림 등 정말 이런 분리하는 과정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이혼은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 또한 이혼 과정을 겪어서 지금 현재 혼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이혼을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라는 게 제가 이혼하신 분들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남편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외도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늘어놓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직 이혼을 선택할 시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내분 진짜 이혼할 거면 저한테 이혼할 거라고 전화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해야 할 100만 가지 이유들을 늘어놓으십니다. 아내분께서요. 그런데 정작 그 정도면 이혼하세요라고 말하면 쓸쭉이라고 표현할까요? 혹은 시큰둥하고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가정 회복을 누누이 강조했던 상담사인 캔디는 안 됩니다. 가정 회복하셔야죠. 아내분은 이혼 안 하실 거예요. 잘 사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을 위로해주고 진정시켜주고 다독여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야 초반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아내분들에게 calm down, 진정하세요 말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100만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짬밥이 생기고 나니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당장 하세요. 협의를 하시든 조정을 하시든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속에도 없는 말로 종용합니다. 제가 이혼하라고 더 난리를 쳐야지만 아내분들이 진정하고 이혼 이야기가 쏙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 이혼을 할 시점이 아닙니다. 이혼을 할 시점이 되면 온통 이혼할 생각밖에 없고 이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혼, 잠을 잘 때도 이혼, 집안일을 할 때도 이혼, 그때는 이혼해도 됩니다. 이혼을 할 시점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혼을 하는 겁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때려 죽이고 싶고 얼굴을 쳐다봐도 토할 것 같고 너무나 얄밉다면 아직 그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증인 거죠. 외도한 배우자를 봐도 아무런 느낌 들지 않고 사물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계속 올라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현재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클 것 같으니 지금 이혼해서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즉 남편보다 돈이 더 중히 여겨질 때는 이혼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이혼해서 받아 나갈 수 있는 개인 재산 분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나를 배신하고 외도하고 각종 형사 고소에 이혼 소장까지 보낸 그런 나쁜 놈이고 아이 낳고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일말의 의리조차도 없는 이 남자와 내가 함께 살 이유가 없어. 너무나 명백하게 생각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건 나의 행복 기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더 행복할까? 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면 결심을 하는 것은 매우 심플해집니다.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폈어도 나는 남편 없이 이혼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래도 남편 그늘에서 내 아이 아빠, 나, 아이 이렇게 원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하지도 못할 뿐더러 어쩌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었다 하더라도 온갖 후회와 외로움 등으로 외도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혼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해보고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혼 후에 일말의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은 준비된 이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바람 피고 정신 못 차리는 저 미친 새끼랑 안 살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남편에 대한 분노로 성급하게 이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남자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여자의 경우, 저처럼 여자인 경우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일단은 이혼하고 사는데 약간의 외로움을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게다가 자존감이 꽉 차서 남편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갈 정도의 정서적인 독립이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이혼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들의 시선은 본인 스스로가 이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들 때문에 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더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결혼의 실패이지 내 인생의 실패는 아닐 뿐더러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쪽 부모 슬하에서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부부 사이가 정말 나쁘거나 한쪽 배우자로 인해 다른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힘들고 아픈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엄마,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혼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내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